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혹시 고통 없는 편안한 삶만을 간절히 꿈꾸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단 하나의 슬픔도, 단 한 번의 실패도 없는 그런 매끄러운 인생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만날 철학자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그 안락함이야말로 인간을 병들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프리드리히 니체를 신은 죽었다고 외친 허무주의자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합니다. 심리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하게 삶을 긍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저 숨만 쉬며 생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을 건축하는 창조자입니까?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취제를 권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피하고, 조금만 지루해도 스마트폰을 켜며 현실을 도피하라고 속삭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회피성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물리학을 생각해보세요. 근육은 찢어져야 커지고 별은 거대한 폭발과 혼돈 속에서 탄생합니다. 니체는 이 우주의 원리를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니체의 10가지 지혜는 단순히 듣기 좋은 명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무기력한 뇌를 강타할 망치자, 벼랑 끝에 선 여러분을 날아오르게 할 날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을 연료 삼아 타오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니체가 설계한 삶의 심연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니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바로 고통에 대한 정의입니다. 고통 없는 삶은 깊이가 없다. 여러분, 혹시 상처받는 게 두려워 마음의 문을 닫아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인간은 고통을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하니까요. 하지만 니체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는 고통을 불필요한 형벌이 아니라 영혼을 조각하는 정의라고 보았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매끄러운 대리석 위에는 아무런 기록도 남길 수 없습니다. 홈이 파이고 긁히고 깨져야 비로소 조각상이 됩니다. 깊은 우물일수록 맑은 물이 고이듯 인간의 내면도 상처라는 균열을 통해 깊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후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회복 탄력성과 삶의 통찰을 얻는 현상이죠. 니체는 말합니다. 당신을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결국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라고요. 그러니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의 그릇이 넓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넘어져야 더 멀리 뛸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법칙이자 역학입니다. 높이 뛰어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릎을 굽혀야 합니다. 몸을 낮추는 그 순간, 근육은 수축하며 엄청난 잠재적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활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더 뒤로 당겨질수록 화살은 더 멀리 날아갑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이별을 겪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하지만 니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이야말로 내가 가장 강력한 탄성을 가진 순간이다. 바닥은 추락의 끝이 아니라 박차고 오를 수 있는 유일한 단단한 지지대입니다.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픽사는 없었을 것이고 아이폰의 혁신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추락은 몰락이 아니라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한 도움닫기였습니다. 지금 웅크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장 멀리 뛸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 없는 일상도 언젠가 빛난다. 사실 많은 분들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은 거창한 고통보다 지루하게 반복되는 무의미한 일상일 겁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내일도 달라질 것 없는 하루. 니체는 여기서 그 유명한 영혼 회귀라는 개념을 꺼내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이 순간을 영원히, 무한히 반복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끔찍한가요? 아니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이벤트만을 기다리며 일상을 소모품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평범하고 지루한 반복이야말로 우리 삶의 본질이라고 꿰뚫어 보았습니다. 점묘화라는 그림 기법을 아십니까? 가까이서 보면 그저 의미 없는 수만 개의 점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그 점들이 모여 위대한 명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낸 지루한 시간, 참고 견딘 순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력들, 이 모든 것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걸작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찍어야 하는 하나하나의 점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내가 걷는 그 모든 걸음이 춤이 되게 하라.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는 신도 아니고 사회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고독은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여러분은 하루 중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는 잠시도 정적을 견디지 못합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조차 영상을 틀고 끊임없이 SNS를 확인하며 타인과 연결되려 애씁니다. 니체는 이런 우리를 보며 군중 속에 숨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리 속에 섞여 안도감을 느끼려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독수리는 홀로 날고 양떼는 무리지어 다닙니다. 니체에게 고독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는 용광로였습니다. 쇠는 뜨거운 불 속에서 홀로 두들겨 맞을 때 강철이 됩니다. 타인의 시선, 사회의 잡음, 부모의 기대, 이 모든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내 내면의 목소리와 독대하는 시간, 그 고독의 시간만이 여러분을 단단한 자아를 가진 흔들리지 않는 개인으로 만듭니다. 지금 외로우신가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군중에서 벗어나 진짜 당신을 만나는 VIP 대기실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무너질 땐 다시 쌓을 기회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공들여 쌓은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해고, 파산, 이혼, 신뢰의 상실. 우리는 이때 절망하며 무너진 잔해를 붙잡고 옵니다. 어떻게든 고쳐서 다시 써야 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니체의 생각은 과격하고도 명쾌합니다. 밀려 넘어지려는 것은 떠밀어버려라. 어설프게 수위하지 말고 완전히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건축학적으로 생각해봅시다.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리모델링을 해도 결국 다시 무너집니다. 더 높고 웅장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땅을 다시 다지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니체는 이를 창조적 파괴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낡은 가치관, 낡은 습관,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는 껍데기가 무너지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제2막, 더 위대한 초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공간 확보입니다.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이 당신에게 준 리셋 버튼입니다. 여섯 번째, 혼란 속에서야 진짜 만난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니체의 말이 있습니다.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내면의 혼돈을 지녀야 한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서와 안정을 강요합니다. 정해진 길로 가라. 튀지 마라. 하지만 물리학을 보세요. 우주의 모든 탄생은 혼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빅뱅의 그 엄청난 혼란이 없었다면 별도, 지구도, 우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이 복잡하고 삶이 어디로 갈지 몰라 혼란스러우신가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인지 부조화라고 부르며 불안해하지만 저는 이것을 가능성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질서정연하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뜻, 즉 성장이 멈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면 혼란스럽다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에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혼돈은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잠재력이 깨어나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 어지러움 속에서 여러분만의 춤추는 별, 즉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창성이 탄생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혼란을 즐기십시오. 일곱 번째, 질문하는 자만이 자신의 길을 찾는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답을 맞히는 훈련만 받아왔습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OMR 카드에 정해진 답을 찍어야 칭찬받았죠. 하지만 니체는 단언합니다. 남이 만든 정답대로 사는 것은 노예의 삶이다. 주인은 정답을 고르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질문은 기존의 세계를 부수는 망치입니다. 남들은 다 대학 가니까 나도 가야 하나? 결혼은 꼭 해야 하는가? 돈이 많으면 무조건 행복한가? 이런 불편한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남들이 닦아놓은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나만의 오솔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인생을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가 주입한 정답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진 치열한 질문입니까? 길을 잃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문이 남아있다면
당신은 아직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8번째, 벼랑 끝에 서야 날개가 생긴다. 참 무서운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생물학적인 진실이기도 합니다. 진화론적으로 모든 생명체는 생존이 위협받는 극한의 상황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둥지 안에서 받아먹는 먹이에 만족하는 새는 결코 나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어미 새가 새끼를 벼랑으로 밀어뜨리는 그 잔인해 보이는 순간, 추락의 공포가 날개, 근육의 잠재력을 폭발시킵니다. 니체는 위험하게 살아라 라고 외쳤습니다. 안전한 항구에 머물러 있으면 배는 안전하겠지만 그것은 배가 만들어진 목적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뒷더미에 앉았거나 모든 관계가 끊어졌거나 건강을 잃으셨나요? 그렇다면 안심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등 뒤에 숨겨진 날개가 돋아날 타이밍입니다. 벼랑 끝은 추락 지점이 아니라 비상이륙 활주로입니다. 9번째, 진짜 싸움은 세상과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우리는 항상 핑계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상사가 괴롭혀서. 하지만 심리학의 통제 소재 이론에 따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원인을 내부에서 찾습니다. 니체 철학의 정점인 위버맨 시초있는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인간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을 시기하는 동료, 잔소리하는 가족, 아닙니다. 매일 아침 5분만 더 자자고 속삭이는 나. 오늘은 힘들릴까? 내일 하자며 타협하는 나. 변화가 두려워 현실에 안주하려는 나약한 나. 바로 그 어제의 나가 당신의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내면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내전에서 더 승리하지 못한다면 세상 그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거기에 당신이 정복해야 할 유일한 산이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끝없이 의심하는 자가 진짜 진리에 닿는다. 니체는 스스로를 다이너마이트라고 불렀습니다. 기존의 모든 낡은 가치와 믿음을 폭파하러 왔다는 뜻이죠. 그는 말합니다. 신념은 감옥이다. 누군가가 정해준 진리, 심지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니체의 10가지 말조차 맹신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직접 검증하십시오. 정말 고통이 나를 강하게 하는가? 정말 고독이 필요한가? 직접 부딪히고 깨지며 확인한 것만이 진짜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앵무새처럼 남의 말을 따라하는 삶을 멈추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주인으로 서십시오. 자, 이제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5분짜리 지적 유의에 불과합니다. 니체의 철학을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1. 자발적 고독 시간 갖기. 하루 딱 20분. 스마트폰을 끄고 산책하거나 멍하니 앉아 계십시오. 외부 입력 없이 오직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의 멘탈을 바꿉니다. 이 작은 불편함 선택하기 편한 길.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찬물로 샤워를 하거나 하기 싫은 업무를 가장 먼저 처리하십시오. 작은 고통을 스스로 선택하고 정복하는 경험이 자기 효능감을 극대화합니다. 3. 나만의 경전 쓰기. 오늘 깨달은 문장 혹은 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노트에 적으시오. 남의 명언이 아닌 내 삶에서 우러나온 한 줄이 나를 구원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니체는 아모르 파티, 즉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어쩔 수 없으니 체념하고 받아들여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닥친 고통, 슬픔, 실패, 그 모든 끔찍한 순간들조차 내 삶의 일부로 껴안고 그것을 연료 삼아 더 위대한 삶을 만들어가라는 적극적인 긍정의 주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결정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대 위의 배우이자 동시에 대본을 쓰는 작가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짓누르는 고통이 있습니까? 두려운 벼랑 끝에 서 계십니까? 웃으십시오. 그리고 뛰어내리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날개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10년 뒤, 오늘 이 순간의 결심이 여러분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지 꼭 다시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초인을 향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심장에 작은 불꽃을 지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불꽃을 더 키워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 어떤 고통을 넘어설 것인가? 여러분의 선언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